이 박종윤과 남궁 씨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렌트를 했고요.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붙잡힌 남궁 씨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범행 상황을 지금 남궁 모 씨가 현장 검증하는 모습입니다. 기절한 사채업자 김 씨를 이불로 감싸서 노끈으로 묶은 후에 사채업자 김 씨를 본인의 차 트렁크에 싣고 있는 남궁 모 씨와 박종윤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약 7시간 후인 새벽 2시에 먼저 죽은 보디가드 오 씨를 빨간 고무통에 담고 질식사한 사채업자 김 씨를 그의 차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대여한 렌트카에 범인들이 옮겨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에 문득 평소 카지노에 가면서 보았던 강원도 영월국도 근방의 산자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은 평상시에 길이 험해서 인적이 드물었던 장소인데요. 영월에 도착한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꺼낸 뒤에 산 아래로 굴려보냅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땅속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끔찍해.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고무통을 버린 상태로 그대로 두 사람은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약 1년 9개월이 지난 뒤에 2009년 9월 29일에 결국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예, 시신을 발견한 건 벌초를 하러 온 남성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암매장 후에 약 2년 사이 시신 위에 쌓인 흙이 쓸려가면서 두개골이 드러났는데 남성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은 팔다리가 모두 뒤로 향한 채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한 2년 전부터 이미 경찰은 박종윤 그리고 남궁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사라진 직후부터 도박판에는 두 사람이 돈 때문에 납치돼서 살해됐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도 이런 첩보가 흘러들어갔고요. 사라진 김 씨와 오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까지 하면서 경찰은 박종윤과 남궁 씨를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가드 오 씨의 마지막 통화도 박종윤이었고 사채업자 김 씨가 실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박종윤과 남궁 씨였기 때문에 의심을 사게 된 거죠. 사건 담당 형사의 추측에 의하면 김 씨에게 박종윤의 집으로 오라고 꼬시는 이 전화를 두 사람이 번갈아 하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마지막 통하고 그 직후에 없어졌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의심할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인인 박종윤과 남궁 그리고 피해자 2명의 휴대전화 신호가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 잡히다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만 딱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호만 사라졌다는 건 너무 확실한 증거 같은데 좀 근처를 좀 수색할 이런 생각을 혹시 못했는지 궁금해요. 네, 당시 경찰이요. 시신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근방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세가 워낙 험한 곳이고 시신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종된 지 16일째 유골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장소에서 보디가드 오 씨의 신분증이 든 지갑이 발견됩니다.
30일째에는 약 3km 떨어진 곳에서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O 씨의 점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버렸나 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물질이 많이 섞인 상태라서 국과수에서도요, 보디가드 옷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만 내주었을 뿐이고요. 결국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일단 이 증거만 가지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으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궁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당시 담당 형사는 바로 남궁 씨를 체포하지 않고 약 2개월간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 빨리 체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범인 중 한 사람인 박종윤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길 기다린 건가? 박종현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아니면 그냥 빨리 체포해서 추궁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수사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근데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봤지만 두 사람의 특징이 좀 달랐습니다. 남궁 씨는 자기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거지도 일정했고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도주우려가 없군요. 네, 그런데 박종윤은 주거도 일정치 않았고요. 휴대전화도 이 사건 이후에 전혀 사용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금융계좌 흔적도 전혀, 심지어 이메일조차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 씨만 먼저 덜컥 체포했다가 박종윤이 영영 사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궁 씨는 계속 관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범들끼리 연락하거나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관찰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2개월간 체포를 미룬 채 남궁 씨를 미행 감시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미행 수사에서도 그렇게 꼬리를 못 잡았으면 뭐 정말 어디 도망갔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네, 2달간 남궁 씨를 미행을 했는데 결국 박종윤과 만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요. 연락을 하는 기록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2009년 12월 1일 남궁 씨를 먼저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